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랑, 그리고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는 사랑.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빗속 장례식장 외관이 천천히 보인다. 국화꽃, 검은 옷의 사람들, 그 사이 한 여자가 홀로 서 있다. 결혼 10년. 며느리 이수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분 여사는 늘 말했습니다. 내 아들, 저 여자한테 고생만 한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10년간 오해했던 모든 진실이 봉투 하나와 함께 밝혀졌습니다. 수지는 10년 전 환한 봄날 결혼식 장면을 회상한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레스 입고 버질로드 걷던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피로연이 끝나고 시어머니와 처음 마주 앉은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 눈빛을, 피로연 식탁, 박순분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 따뜻하지 않다, 품평하듯 가늠하듯.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낯선 며느리가 어색하실 테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관계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였습니다. 주방, 수진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상에 올린다. 박순분이 한 숟갈 뜨더니 짜네. 우리 아들 짠 거 못 먹는 거 몰라? 수진이 당황하며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다음엔 10년을 다음엔 한다. 음식간이 맞지 않으면 손맛이 없다 하셨고 간이 맞으면 어디서 배워왔냐 하셨습니다. 청소를 하면 구석은 왜 안 닦았냐 하셨고 구석까지 닦으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식탁. 옆집 며느리는 송편을 직접 빚는다더라. 요즘 애들은 다 사다 놓고 자기가 한 것처럼 내놓아. 뭘 바라보고 하는 말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었습니다. 명절이니까요. 남편 이준혁은 늘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밤 침실. 수진이 이불을 덮고 돌아 누워 있다. 여보, 나 오늘 또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준혁이 폰 보며 엄마 성격 알잖아. 악에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럼 악이 없으면 다야? 나는 매일 맞아도 악이 없잖아 하면 그냥 참아야 해? 왜 맞는 걸로 비유해? 그냥 좀 참아. 엄마도 곧 적응하실 거야. 수진이 아무 말 없이 눈을 감는다. 남편의 그 말, 그냥 참아는 결혼 내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말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감각을 끄는 것, 그게 제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여 수진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소식이 혹시 관계를 바꿔줄지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생기면 시어머니도 조금은 마음을 여시겠지. 그 기대는 역시나 기대로만 끝났습니다. 출산 직후 병실. 수진이 지쳐 누워있다. 박순분이 아기를 안으며 어머나, 우리 손주. 아이고, 이쁜 거. 아기에게만 시선이 가고 수진은 쳐다보지 않는다. 수진이 힘겹게 어머니 저 좀 힘들어서 산후조리원에 2주만 있다 오면 안 될까요? 박순분이 차갑게 산후조리원!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 다 키웠어. 돈 낭비를 왜 해? 이준혁 엄마, 요즘은 다들 가. 내가 옆에 있으면 됐잖아. 굳이.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산후조리원은 결국 못 갔습니다. 산후조리는 시어머니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역국 대신 가자미 식혜. 실내 온도는 시어머니가 편한 온도. 아기 목욕은 시어머니 방식. 제 몸이 어떤지, 제가 어떤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조금 크고
수진이 직장에 복귀한다. 애 두고 나가면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요즘 여자들은 자식은 낳고 왜 남한테 맡겨? 어머니, 제가 안 나가면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되는 게 누구 잘못이야? 내 아들 벌이가 모자란 게야. 내가 씀씀이가 큰 게야. 수진 가방 집어들고 현관을 나선다. 문이 닫힌다. 저는 그날 지하철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이유조차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해서인지 외로워서인지 아니면 그냥 너무 지쳐서인지 다만 하나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이 집 사람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것. 어느 평범한 오전, 수진이 아이 등원 준비를 하고 있다. 갑자기 거실에서 쿵 소리. 수진이 달려가며 어머니? 박순분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다. 의식은 있으나 일어나지 못한다. 수진이 무릎 꿇고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구급차, 응급실, 병원 복도. 수진이 이준혁에게 전화한다. 여보, 어머니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이준혁이 전화 너머 뭐? 지금 출장 중인데 얼마나 심해? 뇌경색 초기래, 빨리 올 수 있어? 이틀은 있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수진아. 내가 좀 봐줘. 전화가 끊긴다. 수진은 잠시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는다. 간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댁 형제들은 모두 지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 갑작스러운 가족 간병을 이유로 반차를 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며칠 뒤부터는 반차가 아니라 연차를 썼습니다. 수진이 죽을 끓여 병원 침대에 있는 박순분에게 내민다. 박순분이 수진을 바라보며 내가 너한테 도움받을 줄은 몰랐다. 수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숟가락만 건넨다. 며칠이 지나도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수진이 식판을 들고 들어온다. 어머니, 드셔야 해요. 오늘 죽 말고 부드러운 두부조림도 가져왔어요. 박순분이 고개를 돌린다. 어머니, 박순분이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밀어낸다. 거부하는 것처럼 수진이 식판을 조용히 내려놓고 창가 쪽으로 걷는다. 그 손길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거부당하는 느낌. 사실 새로운 감각도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늘 있었던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순간 마지막 기회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회복하시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지내다가 끝나겠지. 수진이 창밖을 바라본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퇴원 전날 밤. 병실이 조용하다. 수진이 곁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다. 박순분이 천천히 눈을 뜬다. 수진을 오래 바라본다. 수진아, 수진이 놀라 고개를 든다.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다. 네, 어머니. 박순분이 힘겹게 서랍장을 가리키며 저기 봉투 꺼내봐. 수진이 서랍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낸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열어라. 수진이 당황하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퇴원하시면 박순분이 낳지만 단호하게 약속해라. 수진이 봉투를 손에 쥔 채 박순분을 바라본다. 박순분의 눈이 처음으로 부드럽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약속할게요. 박순분이 눈을 감는다. 더 이상 말이 없다. 저는 그날 봉투를 핸드백 깊숙이 넣었습니다.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절대 열지 않겠다고 혼자 다짐했습니다. 그 봉투가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계절이 바뀐다. 벚꽃이 핀다. 박순부는 퇴원 후 비교적 회복했다. 일상으로 돌아갔다. 수진과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다. 식탁에 수진이 밥을 차린다. 박순분이 식탁 앞에 앉는다.
수진이 국을 떠올린다. 박순분이 받는다. 아무 말 없이. 예전과 다른 건 타박이 없다는 것이었다. 뭐가 달라진 건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차갑지도 그렇다고 갑자기 따뜻해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해지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때로는 거리감으로 느껴지다가 때로는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평범한 아침,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다. 이준혁에게 전화가 온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린다. 수진아, 엄마가 쓰러지셨대. 심장이래. 멈추는 수진의 손. 이번엔 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장, 하얀 국화, 영정 사진 속 박순분의 얼굴. 수진이 그 사진 앞에 선다. 눈물이 나지 않는다.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미워했으니까. 그러니 울 자격이 없잖아. 울면 위선이잖아. 그래서 저는 사흘 내내 마른 눈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 다음 날 밤, 모두가 잠든 집, 수진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 핸드백을 열고 봉투를 꺼낸다. 한참을 바라본다. 천천히 봉투를 뜯는다. 안에는 통장 하나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편지 한 장. 수진이 편지를 편다. 글씨가 흔들린다. 아픈 손으로 쓴 글씨. 수진이 긴장한 채 편지를 읽어내려간다. 며느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입으로는 끝내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쓴다. 나는 평생 표현을 못하고 살았다. 내 시아버지한테도, 우리 아들한테도, 그리고 너한테도 어릴 때부터 그랬어. 좋아도 좋다 못하고, 고마워도 고맙다 못하고, 그게 버릇이 돼버렸는지 나이 들수록 더 굳어지더라. 며느라, 사실은 처음부터 너 고마웠다. 우리 아들이 혼자 살았을 때 얼마나 빈털터리처럼 살았는지 내가 잘 안다. 내가 곁에 와서 그 아이가 사람 같아졌어. 맞벌이 하면서도 우리 아들 기죽지 않게 늘 웃으면서 살려줘서 고마웠어. 손주 예쁘게 키워줘서 고마웠어. 그 아이 보면서 마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며느라,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몰래 병원비 보태준 거 다 알았다. 아들 모르게 나도 모른 척하게 하려고 접수 창구에 따로 낸 거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나이는 먹어도 눈은 아직 밝아. 그걸 알고 나서 밤에 혼자 한참 울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고맙다 한 마디를 못했어. 자존심 때문이었다. 이상한 자존심. 내가 먼저 고개 숙이면 그동안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 자존심이 결국 너를 10년 동안 아프게 했구나. 미안하다, 며느라. 그리고 고맙다, 진심으로. 수진의 손이 떨린다. 편지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어진다. 통장을 펼친다. 적금 통장. 10년치 납입내역. 마지막 메모란에 작은 글씨로 며느리 노후자금으로 쓸 것. 수진이 입을 틀어막는다. 10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그 해부터 어머니는 매달 조금씩 저를 위한 돈을 넣고 계셨습니다. 욕하면서, 타박하면서, 그러면서 매달. 다음날 아침 이준혁이 봉투를 건네받아 읽는다. 한참 읽더니 눈시울을 붉힌다. 수진아, 나도 사실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뭔데?
이준혁이 천천히 우리 결혼하고 첫 3년 내 월급이 많이 적었잖아. 기억하지? 응. 그때 어머니가 매달 나한테 돈 보내주셨어. 내가 말하지 말라 해서 말을 못했는데 수진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 돈으로 우리 전세 보증금 채웠고 애 분유값 냈고 어머니가 그거 알면서도 너한테 씀씀이 크다고 했던 거야. 왜? 이준혁이 목이 메어 자기가 도와주는 거 티내기 싫으셨던 거지. 어머니 스타일이 원래 그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입으로는 정반대로 구시는.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타박은 하시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지 않으셨는지, 왜 저를 내보내려 하지 않으셨는지, 왜 병실에서 제 손을 밀어내시면서도 끝까지 거기 있어줬냐고 말하지 않으셨는지,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10년 동안 미움으로 읽었습니다. 며칠 후, 날이 맞다. 수진이 어린 딸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다. 딸이 국화꽃을 하나 들고 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 수진이 멈춘다. 무릎을 굽혀 딸과 눈높이를 맞추며 그래, 엄마도 보고 싶어. 할머니가 엄마 좋아했어? 수진이 잠깐 눈을 감는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딸의 손을 꼭 잡는다. 수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지만 미소 지으며 응. 할머니가 엄마 정말 많이 사랑했대. 딸이 꽃을 하늘 향해 높이 든다. 그 장면에서 수진의 눈에 드디어 눈물이 흐른다. 소리 없는 눈물. 10년 만의 눈물. 저는 그날 비로소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퍼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걸 알았더라면, 한 번만이라도 먼저 손 내밀었더라면, 어머니도 저도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수진. 딸이 옆에 기대어 잠든다.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손에는 여전히 편지가 접혀 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로 남습니다. 타박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침묵이 보살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지금 당신 곁에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침묵 안에 가장 깊은 사랑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먼저 말해주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전해지기를